KF-21 국산 공대공 미사일 대공개. 미국, 마침내 한국 최종 봉인 풀어. 우크라 지원 끊으면 핵개발 추진.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에 장착할 공대 함유도탄, 국산화 등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28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제16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이하 방추위 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개최됐다. 이날 방추위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선호 차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자전기 사업, 공대 함유도탄 2사업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2차 사업 장사정포 요격 체계 사업 K2 전차 양산 사업 등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공대 함유도탄 2사업은 KF-21에 장착할 공대 함유도탄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국산화된 공대 함유도탄을 최초로 운용할 수 있는 관련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적 해상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 향후 KF-21과 함께 패키지로 수출도 기대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공대 함유도탄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주관하며 북한 등 주변국을 대상으로 충분히 작전을 할 수 있는 사거리라고 설명했다. 전자전기 사업은 적의 위협 신호를 수집 분석하고 적 통합방공망 및 무선지휘 통신체계를 마비 교란해 우리 공중전력의 생존성과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자전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전자전 수행체계 연구개발 주관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업체로 변경했다. 원거리 전자전 수행 능력을 보유한 전자전기를 확보함으로써 전시적의 핵심 전력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공중전력의 생존성과 합동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도화된 적 탄도탄 위협 대응 능력 보강을 위해 패트리어트 개량형 유도탄을 추가 확보하고 발사대의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과 적의 장사정포 공격이 이뤄졌을 때 국가와 군사 중요시설의 대공 방어 능력을 확보하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 사업도 의결됐다. K2 전차 양산 사업은 미래의 전장 환경에 적합한 기동력, 화력, 방호력이 보강된 K2 전차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K2 전차 4차 양산에 적용할 변속기, 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방추위에서는 이번 내구도 검사 결과 업체가 제안한 추가 품질 보증 대책, 관련 기관 의견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차 양산의 국산 변속기 적용을 결정했다. 국산 변속기 적용으로 K2 전차의 파워팩, 엔진 플러스 변속기는 완전히 국산화되며 향후 우리 군 운용 시 원활한 후속 군수 지원과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뜸해진 배 쓰레기 풍선, 확성기 방송은 언제 끄려나.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의 불씨로 우려되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최근 잠잠해지면서 추이가 주목된다. 올 들어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는 5월 28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모두 30차례 이뤄진 뒤 이달 14일 현재까지 21일째 중단된 상태다. 처음에는 뜸하게 이어지던 풍선 살포는 9월 들어 며칠 간격으로 좁혀졌다. 마지막 풍선 가운데 일부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경내에 떨어지기도 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 살포를 멈춘 이유는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여정 담화 등에서 저들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고 떠들고 그에 상응한 꽃 같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법이 명백한 위반이라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남측이 먼저 보냈으니 그에 대응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대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못 날리는 것 같다며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경기 파주시 문산읍에선 납북자 가족 모임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다 지역 주민의 거센 항의와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위 만류의 계획을 취소했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자 또 다른 접경지역 지자체인 인천 강화구는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특사경 신설 검토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강화군 주민들이 북한 대난방송으로 어린 자녀들까지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귀신 소리나 쇠를 깎는 소리 등 온갖 괴성으로 무장한 대난방송은 대북전단, 대난풍선, 대북확성기방송 등으로 이어진 남북 심리전 대결의 끝판왕격이다. 남북 간 확성기 방송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대난풍선과 대북전단 살포라도 잠정적이나마 중지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북한은 이후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을 조성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 대선용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은 최근 핵무력 강화 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김정은 교시를 거듭 강조했다. 차기 미국 행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에 미리 선을 그은 셈이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달 평양 무인기 사건 때 다소 뜬금없이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관심을 끌려 했다. 이는 오히려 미국의 시선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 방문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이나 엔진 시험도 없이 신형 ICBM 화성 19형 이라고 서둘러 발표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에도 어떤 식으로든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로 북한 러시아 협력 고리를 약화시키는 한편 북한과 직접 핵담판에 나설 가능성이 예상된다. 3차 세계대전 확전 우려까지 나오는 지구촌의 전운이 가라앉고 유례 없이 격화된 한반도 정세도 반전될 수 있는 상황에 최소한 보조는 맞춰야 하는 것이다. 일각에선 차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의 수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트럼프 2기의 한반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을 거론한다. 기존의 강경 일변도 전략으로는 북미 직거래에 패싱 당할 위험만 높아졌기 때문이다. 3. 블링컨 장관, 북러,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 핵미사일 기술 이전 우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돼 이제 말 그대로 전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요구되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3일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에서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는 러시아의 계속되는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지원에 관한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가졌고 여기에는 이제 북한이라는 요소도 추가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이날 블링컨 장관과 리터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나토의 지원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확장시키는 러시아와 북한의 행동을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리터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양측이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며 우리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이 활동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고 물론 여기에는 러시아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 북한 군인들은 우크라이나에 추가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고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푸틴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제공되는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나토의 유럽 지역뿐 아니라 미국 본토와 한국, 일본에도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단독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북한군 파병 문제를 언급하며 북한군의 전투 투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심오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첫째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나토의 모든 나라가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양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역량,
즉 미사일과 핵능력 강화를 위해 이미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수 있는 일과 더불어 이번 전쟁을 통해 북한군이 얻게 될 전투 경험을 두 번째 우려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날 브뤼셀에서 별도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북한군 참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동 전 모두 발언에서 물론 최근 우리는 러시아의 침략을 돕고 방조하기 위해 북한군이 배치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이는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는 매우 부정적인 상황 전개라고 지적했습니다.